자, 지난 시간 막바지에 우리가 원뿔을 가지고 그 원뿔의 표면에 우리 전개도상에서 그 패럴렐 트랜스포트를 해보니까 그 나중에 이제 얘를 원뿔로 만들면은 이 벡터가 이니셜 벡터가 이만큼 돌아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뭐 대면 수업 시간에는 직접 우리가 해보기도 했는데, 자 오늘은 이게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커브드 서피스에서, 물론 이제 원뿔의 경우에는 커버처가 요 꼭지점에만 있지만 일반적인 커브드 서피스에서 그 이 한 바퀴 돌아왔을 때 벡터를 그냥 평행 이동시켰을 때 이 벡터가 얼만큼 돌아가는지 그거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지오메트릭 페이즈라고 부르는 거고요. 지오메트릭 페이즈의 한 특별한 예죠. 그래서 어떤 벡터를 생각을 해요. 여기서 지금 표시한 V라고 하는 벡터를 이니셜 벡터를 생각을 하고요. 요 이제 표면은 의도적으로 9가 아닌 다른 반대의 커버처를 갖는, 소위 말하는 네가티브 커버처를 갖는 말한장 모양을 그렸는데, 어떤 그 벡터를, 아니 어떤 커브드 스페이스라도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고 어떤 벡터가 V가 있고요. 이 벡터 V를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G라고 하는 벡터를 쓰고, 자 얘를 컴플렉스 넘버로 쓸 건데요. exponential 마이너스 I 알파 이렇게 쓰고, 이거는 이제 여기서 Z는 Z 벡터는 그냥 어떤 포지션 인디펜던트, 아니 포지션 인디펜던트한 게 아니라 그 패스 인디펜던트한 그 컨트리뷰션을 생각을 하고요. 패스 인디펜던트, 그냥 벡터를 우리가 한 값을 정의를 해놓은 그런 벡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돌아가는 성분을 여기 알파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제 베이시스 벡터를 쓴다고 하면, 만약에 어떤 시작 벡터에서 임의의 점에서 얘를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돌릴 건데, 그 임의의 포인트에서 베이시스 벡터를 두 개를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뭐 여기 하나의 벡터가 있고 E1이라고 하는 방향의 벡터가 있고, 예를 들면 내려오는 방향, 그거의 수직인 또 다른 E2라고 하는 벡터를 쓰고요. 그 V라고 하는 벡터는 그거의 그냥 컨비네이션인데 뭐 상관이 없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Z는 루트 2분의 1에 노멀라이즈 된 크기가 1인, 크기가 이제 1이 아닌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크기가 1인 이런 벡터를 생각을 해요. E2고, 다만 여기서 E1하고 E2는 수직이고 각각은 전부 크기가 1인 그런 조건을 이제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죠. 자, 이런 베이시스 벡터 컨디션을 부과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 E1, E2 벡터는 모든 점에서 다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패스트 인디펜던트하고 그냥 오직 그 위치에만 의존하는 그런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한 바퀴 돌아왔을 때 지난번에 본 것 같이 이 벡터가 돌아간다면 이 알파 값이 한 바퀴 돌았을 때 0이 아닌 그런 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그걸 이제 하겠는데요. 일단 패럴렐 트랜스포트의 정의는 커브드 서피스에서 그 벡터가 변할 수밖에 없는데, 평행하면은 이제 변하지 않지만, 아니 평면 같은 변하지 않지만, 이 패럴렐 트랜스포트는 이 탄젠트 서피스, 그러니까 탄젠트 서피스 방향으로는 변하지 않는다는. 다른 말로 하면 얘가 탄젠트 서피스와 접하는 면, 그러니까 내가 임의의 점에서 여기 이제 접하는 면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데, 자, 그 접하는 탄젠트 서피스와는 그
방향으로는 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젠트 서피스와 수직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른 말로 하면 V와도 결국 수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조건을 임포즈를 하면은 탄젠트 서피스 이 조건을 부과를 하면 얘 이제 V는 컴플렉스 넘버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V 스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하고 DV는 0. 이게 패럴렐 트랜스포트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V하고 DV라고 하는 두 개의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이제 컴플렉스 스페이스에서 벡터 스페이스에서는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두 개의 스칼라 프로덕트 얘기하는 거죠. 프로덕트 of V라고 하는 벡터하고 DV라고 하는 두 개의 벡터. 자, 이게 패럴렐 트랜스포트가 되겠고요. 자, 이걸 이제 다시 쓰면 V라고 하는 벡터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썼으니까 이거에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니까 G는 스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I 알파 한 다음에 스칼라 프로덕트의 DV는 자 일단 쓰고요. 자, 근데 DV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 두 항이 나오죠. 하나는 G 하고 DZ 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알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분을 한번 해야 되니까 I에 D 알파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알파하고 다시 G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자, 이걸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쓰면 자, 이 식을 다시 쓰면은 결국은 여기서 익스포넨셜 I 알파가 이제 양쪽에 나오는데 여기 나오고 요거는 이제 다 캔슬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G 스타 닷 DG 마이너스 I D 알파의 G 스타 또 스칼라 프로덕트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데 얘는 우리가 크기를 1로 잡았잖아요. 크기를 1로 잡았기 때문에 그죠? G라고 하는 벡터도 크기가 1이고 얘 노멀라이즈 다 시켰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따라서 알파 D 알파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저쪽 넘어가면 마이너스 i하고 g 스타 닷 dg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얘를 만약에 한 바퀴 돌렸을 때 어떤 임의의 패스 C라고 합시다. 한 바퀴 돌렸을 때 카운터 클럭와이즈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렸을 때 델타 알파 이게 이제 그 along 한 바퀴 돌렸을 때 페이지 시프트죠. 페이지 시프트 along C 그러니까 한 바퀴 돌렸을 때 얼만큼 돌아가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D 알파 C 자, 얘는 다른 게 아니라 마이너스 i의 그 경로에 대해서 이런 칸토 인티그랄을 하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익스프레션을 구한 거고요. 얘를 뭐 번호를 18-1이라고 합시다. 오늘 18번째 강의라서. 자, 이 값이 바로 이 geometric phase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면 이게 geometry 때문에 생기는 순전히 geometry 때문에 생기는 가 만들어내는 그 위상이란 뜻이죠.
앵글. 자,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제 뭐 얘가 어느 방향이, 예를 들어서 알파가 지금 약간 이 델타 알파가 0이면은 0보다 크면은 그 일단은 요 얘기를 합시다. 델타 알파, 그러니까 여기 플랫 서피스에 대해서는 뭐 해보나 마나지만 플랫 서피스에서는 우리가 E1이나 E2를 E1이 아니라 얘를 그냥 컨스탄트로 잡을 수가 E2 같은 게 아니야. 얘도 컨스탄트. 그 인디펜던트 포지션 이런 베이시스를 그 잡을 수가 있잖아요. E2가. 자, 이런 코드 뭐 항상 이렇단 얘기가 아니나 이런 코디네이트를 이런 베이시스 벡터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 다른 말로 하면 이게 DE1이나 DE2가 전부 0이 되도록 만들 수가 있죠. 어떤 임의의 패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패스를 그리더라도 플랫 서피스에서는. 자, 그런다는 얘기는 얘가 DZ가 이 서피스에 대해서 0이니까 따라서 이제 델타 알파는 항상 0이다. 이렇게 뭐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명확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델타 알파가 0인 것이 지금 얘가 그 반식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를 보일 텐데 좀 따져봐야 돼. 이게 방향이 약간 헷갈려 갖고 yz라는 걸 보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마이너스 i 알파로 처음에 정의를 했는데 이 약간 헷갈렸어요 처음에. 자, 얘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v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처음에 썼으니까 자, 얘를 다시 그 베이시스 벡터 형태로 쓰면 루트 2분의 1에 이 원의 이 스포네션 마이너스 이 2하고 이 2는 다른 건데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여기 i가 들어가고 처음 내가 예, 이렇게 들어가고 자, 얘를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베이시스 우리가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건 프라임 더하기 i의 e2 프라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E1과 E2 E1 아니 프라임드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베이시스의 형태로 쓴 거죠. 자, 벡터는 여전히 이제 요 두 벡터의 딱 이 90도 방향에 그러니까 컴플렉스 플레인에서 90도 방향에 해당하니까 이 베이시스 벡터가 돌아간 만큼 이 벡터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알파가 0일 때가 우리가 그 E1이 있고 E2가 있다고 쳐봅시다. E1, E2. 자, 근데 이 벡터는 이때 이쪽 방향이죠. 정확히 크기는 여전히 1이고 이게 V에 해당하는데 이게 Z에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또는 이제 V가 알파가 0인 거. 자, 이거에 비해서 얼만큼 돌아가느냐 하는 거를 이제 따져야 될 텐데 이걸 이렇게 점선으로 해놓고 복제 얘는 점선으로 색깔을 살짝 바꿔서 자, 얘가 이제 요만큼 돌아갈 거예요. 자, 이렇게 돌아가면 자, 여기에 바로 요것이 요 각도가 얼마냐
이제 그걸 따져줘야 되는 건데, 요게 E1 프라임, 요게 E2 프라임, 요게 V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얼만큼 돌아가는, 이걸 따져주는 것은 결국은 베이시스 벡터가 얼만큼 돌아가느냐 하는 걸 따지는 것과 동일한 거죠. 자, 그래서 이 E1하고 E 프라임하고 E1, E2 프라임하고 E1, E2의 관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알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걸 다시 풀어서 쓰면 E1의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I 사인 요 값이요. 알파 더하기 I의 E2의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I 사인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얘를 그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을 모으면은 하나는 처음에 실수 부분은 E1의 코사인 알파 빼기 하고 어디냐 I 여기 들어가죠. E1하고 E2가 이쪽에 들어가지. 자, 그래서 플러스 E2의 사인 알파 이렇게 되고, 다음 I를 모으면 얘는 그 마이너스 사인 알파의 E1 더하기 코사인 알파의 E2. 자, 해서 여기에 이제 새로운 E1 프라임 하고 얘가 E2 프라임 되는데, 이 관계는 우리가 2차원 로테이션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게 바로 여기 알파 값이 되고요. 또는 얘도 전부 알파죠. 얘도 알파. 자, 이렇게 돌리는 저기 관계식이 바로 그 프라임드 베이시스와 언프라임드 베이시스의 관계가 되겠고요. 따라서 결국에는 만약에 델타 알파가 0보다 크다고 하면은 얘가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걸 한번 확인을 했고요.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뭐 제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게 바로 스피리컬 서피스가 되겠고요. 스피리컬 서피스를 이제 생각을 하면 얘가 이제 우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 거라는 예측이 가능한데, 반시계 방향을 우리가 해봤듯이 북극에서 적도를 쭉 내려와서 적도까지 내려와서 동쪽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자, 근데 임의의 방향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얘가 이제 지오메트릭 페이지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이제 베이시스 벡터를 정하면 되니까 V라고 하는 벡터는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쓸 거니까요. 루트 2분의 1에 E1 플러스 I E2 이렇게 쓸 것이고요. 여기서 베이시스 벡터를 크기가 1인 베이시스 벡터 어디로 잡냐면 이거 이제 여기가 레디어스는 1이라고 쳐요. 레디어스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E1을 이제 세타 방향으로 잡고요. 이게 우리가 어떤 이제 만약에 3차원으로 XYZ로 표현을 하면은 XYZ 코디네이트에서는 이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어떻게 돼요? 임의의 중심에서 우리가 따져 보면 여기 이제 중심이 있다 치고 예를 들면 요 점이라고 할까요? 요 점. 요 점에서 이게 다른 점 합시다. 다른 점. 요 점을 합시다. 요 점을 하면 자, 얘가 이제 중심선에서 요게 세타가 되고, 그죠? 자,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베이시스 벡터라고 하는 거는 이쪽 방향이랑 이쪽 방향 두 개를 이제 생각을 할 건데, 라디얼 방향은 빼고 서피스
상에서. 자, 이것을 우리가 r을 그 위치 벡터를 만약에 xy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로 쓰면 이게 이렇게 되죠.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사인 세타, 사인 파이, y가 이렇게 되고 z 값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 세타 방향 우리가 뭐 그림을 그려서 할 수도 있지만 얘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뭐냐 그 r이라고 하는 벡터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값. 자, 이걸 해보면 코사인 세타가 나오고 코사인 파이. 그 다음에 역시 코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하고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2를 파이 방향으로 잡는데 얘는 파이에 대한 미분이 되겠고요. 사실은 그걸 노멀라이즈가 시켜야 되는데 얘를 이제 노멀라이즈를 시켜야 돼요. 자,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뭐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도 알 수.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파이에 대한 미분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하고 사인 파이. 그 다음에 얘는 역시 마이너스가 아니라 파이에 대한 미분이니까 코사인 파이가 되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이렇게 되는데 여긴 0이고요. 자, 이 크기가 사인 세타잖아요. 벡터의 크기가. 자, 그래서 얘를 날려버리고 얘를 지우고요. 이렇게 하면은 정확히 우리가 그 노멀라이즈가 되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남은 거는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쓴 이유는 뭐 E1, E2는 다 노멀라이즈가 돼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이 지오메트릭 페이지를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미의 저 어떤 루프에 대해서 g 스타 도트 dg인데 얘는 마이너스 i 얘 우리가 풀어서 쓰면 그 g라고 하는 벡터가 루트 2분의 1에 E1 플러스 I E2라고 했으니까 얘를 그대로 쓰면 마이너스 i가 있고 2분의 1은 여기 두 번 나와서 이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인티그랄 하고 D2E1 마이너스 컨주게이트가 T가 아니죠. 컨주게이트가 있으니까 E1에 마이너스 I2가 되겠고요. 도트 그 다음에 T21 더하기 I의 T2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금방 이제 우리 계산이 될 텐데요. 결국엔 E1, E2는 나와 있고요. D21은 뭐 우리가 변수가 세타와 파이 두 개잖아요. 코디네이트가 세타와 파이 두 개의 코디네이트를 썼으니까 얘는 이렇게 한번 미분을 하고 d 세타 더하기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파이하고 d 파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자, 이거를 해보면 얘는 사실은 얘는 우리가 날려도 돼. 얘는 사실은 저기 노말 방향이에요. 노말 방향이라서 얘는 날려도 되고요. 노말 방향이라서 요 그 인티그랄에 이 한 바퀴 돌리는 루프 인티그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서 얘는 0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원을 파이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얘를 파이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파이 대신 마이너스 사인이 붙고 여기는 0이 되고 그래서 얘는 아무튼 간에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파이에 대한 미분이죠. 사인 파이. 사인 파이 근데 뭘 잘못 썼네요. 여기가 사인 파이인데 잘못 썼죠. 마이너스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얘는 0 하고 그 d 파이 이렇게 될 텐데 자 얘는 뭐랑 같으냐면은 코사인 세타만 빼고 나면은 얘랑 똑같죠. 얘랑 똑같아서 얘는 그 E2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보호가 있고 아니 마이너스 보호가 없죠. 플러스 자 그래서 얘는 E2 코사인 세타 D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DE2는 역시 이번에도 똑같은 비슷한 계산을 하면 E1 대신에 E2만 들어가는 거죠. 이걸 계산을 하면 그리고 대신 E2에 대한 미분을 하면 되고 자 E2를 파이 세타에 대한 미분을 하면 0이죠. 얘는 0이고 그죠? 얘는 0이고 자 그래서 얘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 파이에 대해서 E2를 미분을 하면 얘를 파이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하고 마이너스 사인 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고 0 이렇게 돼서 이게 뭐랑 같으냐면은 뭐라 그렇죠. 코사인 자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고 D 파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제 다 됐어요.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 우리가 요거를 계산할 때 그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E1, E2가 이 죄라고 합시다. 이 죄가 그 크기가 1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서클 상에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베리에이션을 하더라도 이 서클 항상 서클 어떤 의미의 서클 상에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뭐지? 그러니까 이런 서클을 생각을 하고요. 크기가 1인 반경이 1인 서클 상에서만 만약에 얘가 이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이 J가 있고요. 얘가 변하더라도 이 서클 위에서만 움직이죠. 그래서 항상 이 변화는 이 서클의 접선 방향이 될 거예요. 이게 DEJ가 돼가지고 그 EJ의 도트 DEJ는 항상 0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항이 두 개가 나오는데 같은 여기 같은 항들끼리는 E1, DE1, E2, DE2 항은 컨트리뷰션이 0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감안을 하면
델타 알파는 여기서 이제 뭐 사실은 이 컴플렉스 값을 아니 이미지너리 값을 주니까 그게 0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긴 한데 자 그래서 여기 크로스텀만 살아남고 크로스텀만 쓰면은 2분의 1에 여기 마이너스 i하고 i가 지워져서 1이 돼갖고 E1 도트 DE2 하고 빼기 E2 도트 DE1 이렇게 남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DE1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4개를 구했는데 정리를 해보면 E1 그러니까 E1, E2 그 다음에 DE1, DE2 이 4개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E1하고 DE2를 우리가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그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하면 코사인 파이 제곱 사인 파이 제곱 나오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나와서 마이너스 이게 정확히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하고 d 파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E2하고 DE1을 스칼라 프로덕트를 시키면 E2가 어디 갔어요? 이게 E2고 얘랑 DE1을 스칼라 프로덕트를 시키면 뭐 요걸 가지고 해도 되겠죠. 자, 여기 E2하고 E2는 이제 스칼라 프로덕트 1이 되니까 코사인 세타 D 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 D 파이 두 개가 동일한 항이 나오게 값이 나오고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하고 D 파이 또는 이거를 우리가 잘 보면 그 요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어디 갔나요? 그림을 가져옵시다. 복사. 그 처음 시작점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 바퀴 돌면 코세타가 2개의 값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경로를 2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점 그러니까 여기 경로 세타 값이 한 점인 2포인트를 제외하고는 그 여기가 이제 하나는 이걸 경로를 1이라고 하고요. 이걸 1이라고 하고 얘를 이쪽으로 가는 걸 2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 반시계 방향이 되고 한쪽에서는 반시계 방향이 되는 그런 꼴인데 그리고 요점에서 어떤 이제 특정한 요점에서 값을 세타 1이라고 하고요. 요점에서 값을 세타 2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컨투어 인테그랄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면은 마이너스 붙이고요. 코사인 세타 1의 d 파이 하고 1의 그러니까 경로 1이죠. 그게 있고 빼기 2의 코사인 세타의 그 2의 d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또는 얘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요 리전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전체 요 면적에 대해서 이게 결국은 뭘 한 거냐면은 그 사인 세타 d 세타를 하면은 바로 이것이 요걸 구한 게 되는 거잖아요. 요 차이를 코사인 세타 1과 코사인 세타 2의 차이를 구한 게 돼서 그 코사인 세타 2 그렇죠. 결국 이걸 구한 거고요.
요거는 요 오메가 영역의 요 적분을 한 것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면적에 대한 적분이라서 결국은 이게 그 오메가 C 솔리드 앵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표면의 경우에 그 한 바퀴 돌았을 때 임의의 루프를 잡아서 한 바퀴 돌아갔을 때 이 벡터가 원래 벡터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만큼 돌아가고요. 요 값을 델타 알파라고 했을 때 요 델타 알파가 이 솔리드 앵글과 얘가 루프가 그린 솔리드 앵글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자, 이게 지오메트릭 페이즈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